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피부에 사마귀가 생깁니다. 그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아지 사마귀 홀리스틱 예방법. 오늘은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사람 병원에서 사마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서 홀리스틱 의학에서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마귀의 발생 부위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귀나 입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술에 발생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확 번져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검에 발생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여기저기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마귀는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진하기 위해서는 저 사마귀 부위를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약간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보통은 수의사들은 오랫동안 이 사마귀를 봤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이게 사마귀다 아니다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강아지에게는 전파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귀가 있는 경우 다른 강아지와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사람과의 접촉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료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사마귀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궤양이 생기면 강아지들이 그 부분을 가려하고 깨물고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마귀 끝이 염증이 생기면서 가렵게 되면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외과적으로 마취하고 메스로 제거하는 방법과, 그리고 최근에는 에카질소를 이용해서 냉동시켜서 제거하는 방법, 또 레이저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사마귀를 제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대부분의 동물병원이나 사람 병원에서 사마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마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각 자체가 현대의학의 문제인 한원주의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사마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한원주의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이 유전자나 말라시시아,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와의 관계를 숙주와 숙주 사이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질병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각 자체가 한원주의적인 시각이고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원주의는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원주의이고, 그에 반해서 홀리즘은 전체적인 생명의 관계 속에서 현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는데, 생명은 숙주와 여러 가지 세균이나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이것들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 다시 말해서 공생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생명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마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귀 바이러스와 숙주는 어떤 적대적인 서로 부닥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 또한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마귀는 원래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는 바이러스고 많은 경우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사마귀가 발생하고 그리고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왜 바이러스와 숙주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 면역이 깨짐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급증하게 되었었는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야지 사마귀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 때문에 사마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사마귀만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 계속해서 사마귀는 다시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사마귀를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마귀와 적절한 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면역이 왜 깨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마귀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자주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 책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사마귀의 원인으로 대개 이러한 사마귀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요 위에 링크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예방접종이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면역을 저하시키는 부분은 사료, 공기, 스트레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사마귀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아토피, 그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원인이 돼서 강아지의 면역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개는 사마귀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개는 아토피, 어떤 개는 자가 면역 질환, 그렇게 각각의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사마귀 바이러스나 단백질이나 유전자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이러한 사료와 공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한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홀리스틱적인 시각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면역력이 건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마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리고 홀리스틱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에센셜 오일, 그리고 자연요법, 동종요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귀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로는 티트리 오일, 시나몬, 오레가노, 프랑킨센스, 그리고 시프레스, 이 오일들이 사마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어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 자연요법으로는 님 오일, 피마자유, 그리고 비타민 E,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마귀 부위에 바르고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사마귀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종요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투자 옥시덴탈리스, 이것이 사마귀에 가장 1차적으로 선택하는 동종요법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마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개들한테는 이런 동종요법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리케아는 매우 큰 사마귀에 사용하고, 다음으로 카우스토켐, 요거는 사마귀 중에 피가 나는 경향이 있는 사마귀에 이 동종요법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동종요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제가 올렸던 동종요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의학은 강아지의 피부에 사마귀가 생기면 이런저런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그것이 끝,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사마귀는 발생한 사마귀만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귀 한 번 발생하면 이미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마귀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면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면역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면역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좀 커진 사마귀가 있다고 한다면 방금 소개한 그런 요법으로 관리해주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강아지의 피부 증상에 대해서 단지 증상만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